저희가 준비한 언니도 했다는요. 엄마만 하기엔 너무 아까울 만큼 능력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이들이 12시 10분에 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육아하면서 내 자신과 되게 많이 갈등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육아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왜 다 애 낳고 키웠는데 니들이 힘들다고 하냐. 근데 엄마가 일을 하는 환경이나 인식은 아무것도 제가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엄마로서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 그리고 나를 위한 이야기. 언니도 했다의 황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언니도 했다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육아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엄마로서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엄마로서의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또 헤아려 보기도 하고 또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연대감을 형성해 보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이 엄마 토크 언니도 했다를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방송인 한지유. 네,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저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저는 현직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9살, 5살, 4살 이렇게 세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직 엄마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변호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육아와 일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하는 좀 무거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좀 육아라는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육아를 통해서 얻었던 많은 어려움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마다 엄마들의 고민을 좀 도와주실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랑 대표님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라는 표현이 좀 약간 어색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대표시니까. 오래되지 않아서요. 저는 지금 부모교육 전문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모교육도 하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들 상담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만나는 다양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네, 사실 부모교육이라는 게 볼모지나 다름없는 그런 영역인데 정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는 아주 멋진 엄마입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엄마로서의 경험을 또 나눠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언제 얼마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하실 분입니다. 방송인 한지유 씨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한지유입니다. 저는 지금 8살, 5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 언니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가고 싶습니다. 방송하면서 우리 모두 좀 스트레스 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어제도 하루 종일 재판을 좀 준비를 하고 재판하고 나서 경찰서에 좀 다녀왔어요. 좀 어두운 곳에 갔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큰아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또 막 분위기 완전 전환해가지고 케이크를 불고 미역국을 먹이고 이러고 나서 일단 애들을 재웠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약간 비몽사몽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저는 그래서 힘들어요, 육아가. 뭐 단적으로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육아라는 주제는 모두에게 다 힘든 것 같거든요. 도대체 우리 왜 때문에 힘든 건가요? 우리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유 씨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연습한 것도 아니고 처음 딱 애를 낳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애가 먼저. 그리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내 일도 있는데 이 애를 키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게 너무 또 낯선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모를 좀 꾸미고 좀 약간 자기애적인 게 강해요. 그래갖고 이제 항상 뭐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걸 다 애 키우니까 다 못하고. 네, 못하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네. 너무 많으니까. 이 대표님 어떠세요? 또 상대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왜 힘든 것 같아요, 육아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일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침 방송만 하더라도 제가 어젯밤에 다 계획을 해놨단 말이지. 그렇죠. 오늘 몇 시에 어떻게 해서 친정엄마 딱 오시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아침에 땡깡이 나서 신랑이 벌이다 보니까 또 여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엄마들을 상담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왜 노력해도 저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을까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엄마가 되기 전에 했던 일들은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잘할 수 있거나 뭔가 대책이 마련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공감하시겠지만 엄마로 사는 일상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아이가 알아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이 확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 약간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어차피 노력해봤자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도 든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육아를 힘들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력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항상 돌발 전수가 그래서 이거를 잘 처리해야 하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데 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자괴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야기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아이를 낳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제가 추측컨대 8알 이상은 아니요, 그래도 낳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우리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 나쁜 것만 같으니까. 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보람과 행복감 느끼고 계신지도 한번 나눠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지우 씨부터 할까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 힘든 점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씩 이렇게 원해서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색종이로 뭔가를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어요. 그러면서 엄마 보지 마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안 보는 척하면서 보고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학도 접어오고 카네이션도 접어오고 이러면서 엄마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줄 때 그 전에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막 솔직히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화장실에서 막 매달리면서 엄마 왜 안 나와? 엄마 나와! 막 이러면서 울잖아요. 왜 우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 금방 나오는데. 없어진 거 아닌데. 네. 그래갖고 정말 힘들 때가 많은데 그렇게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손으로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어갖고 엄마 이렇게 딱 줄 때 내가 얘를 안 낳았으면 지금 이런 첫 감정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서 첫 감정 어떻게 느꼈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뭐 100가지 어려움을 한 가지로 모두 상쇄시키고 맞아요. 우리 참 속도 없이 또 다 좋아하고 네. 또 어렵게 또 싸우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수한 감정은 다른 데서 못 네, 찾아요. 못 찾아요. 진짜 남편도 못 찾는 그런.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남편 의문의 1패네요. 다람 씨 어떠세요? 저는 정말 그 일상이 막 전쟁 같아요. 밖에서 끼니도 못 챙겨 먹고 막 이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 가는 길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가서 아이 옆에 눕고 싶고 그 아이의 이제 좀 냄새가 남자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 아가 냄새를 맡으면 내가 정말 얼마나 위안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가게 돼요. 사실 남편이 보고 싶은 날보다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자꾸 남편들이 의문을 얘기를 주셔가지고 딱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 아이가요, 진짜 우리가 아이한테 희생을 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이가 주는 그 위안 때문에 그 엄마라는 시간을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엄마한테 부어주는 사랑은 정말 해바라기 같고 맞아요. 정말 끊임없고 지속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랑으로 또 큰 힘을 얻고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육아란 무엇이다. 우리 각자 육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지우 씨부터 나에게 육아는 무엇이다. 네, 나에게 육아란 희생과 사랑이다.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노래 유명했잖아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했을까?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먼저 아이를 먼저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 항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음식점에 갔을 때 예전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막 시키고 막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음식점에 가면 아이들 위주 걸 먼저 맞아요. 시키잖아요. 그러고서 그 남은 걸 먹잖아요. 그런 마음에 이제 희생이 없으면 사랑도 없을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희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엄마는 희생과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먹였는데 금방 먹여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금방 오는 게 맞아요. 함정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육아는 사랑과 희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 이야기 좀 달리 해볼까요? 저는 좀 희생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한테는 육아는 좀 비타민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업적인 특성상 범죄자들을 좀 많이 만나고 막 법정에서 막 싸우고 막 갈등의 한가운데 항상 있다가 집에 가면 너무 평화롭고 그래 여기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평화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좀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는데요. 육아는 저한테는 사실은 비타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게 훨씬 어려웠지만 또 거꾸로 아이들이 없었다면 변호사로서의 일을 지속력 있게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육아는 비타민이었습니다. 부모교육 하시는 이다랑 대표님께서는 육아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의 육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직업 안에 육아가 항상 포함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정말 많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전 그래서 조금 저만 약간 삐딱선 타는 이야기지만 전 육아는 갈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육아를 할 때요. 아이와 끊임없이 갈등해요. 우리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고 또 해줘야 될 걸 해주면서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타인이기 때문에 계속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죠. 엄마인 우리와. 그런데 또 잘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관계에 육아라는 것 때문에 너무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시어머니라든가 남편과의 갈등이나 그렇죠. 심지어 이제 친정엄마한테도 예전에 먹지 않았던 욕을 먹는 경우가 많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무엇보다요. 이건 저도 포함이지만 육아를 하면서 내 자신과 되게 많이 갈등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만큼과 엄마로서 역할 사이에서 또 어떨 때는 일하고 싶기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아이와 있어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갈등이 있어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굉장히 건강한 갈등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래도 육아는 갈등입니다. 저한테는. 다랑 씨가 이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한 인식의 발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이미 독립된 개체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갈등의 주체가 된다는 게 얘랑 나랑 갈등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보면 사실 이제 엄마들은 항상 아이를 종속하거나 나와 분리되지 못하는 것에서 보다가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예전보다는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죠. 그리고 독립된 개체로 아이를 볼 수 있게 된 것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좋은 인식의 변화예요.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예전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됐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는 이미 엄마 같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쵸. 엄마 세대와 우리 세대의 엄마는 정말 많이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다른지, 왜 다른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우 씨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되게 희생적인 엄마인데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맨날 희생은 얘기하지만 희생적 희생 못해요. 일례로 저희 엄마는 이제 항상 파를 이렇게 많이 사다가 이렇게 썰어주셨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쓰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팔을 많이 이제 엄마가 바쁘셔가지고 제가 해보겠다고 팔을 많이 사갖고 와갖고 막 썼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엄마의 그 희생 때문이 아니라 파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막 나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이 매운 파를 그렇게 매번 이렇게 썰어서 나한테 갖다 주셨을까. 이게 정말 우리 엄마들의 세대는 희생이 없으면 그렇죠.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기에 이렇게 전문적인 딸들도 나올 수 있고 아들들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기 때문에 네, 저는 저에게 엄마는 되게 따뜻한 안식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저도 엄마가 저희 애들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엄마의 희생이 없으면 사실 오늘날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딸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나중에 이게 어린이집을 해야 하나. 이 손자, 손녀 데리고 오는 게 최소 3명은 될 텐데, 얘네를 모아서 어린이집을 해야 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못해요. 우리는 그거 못한다고요? 우리 왜 이거 못합니까? 우리 못돼서 못합니까?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엄마들은 그냥 애를 키운 것 같은데 그쵸? 왜 우리는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나?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왜 다 애 낳고 키웠는데 니들이 힘들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우리 더 힘들어요? 사실 엄마들 진짜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면 남편이나 친정엄마가 왜 이렇게 유독 너는 이렇게 유난을 떠냐? 그냥 키우면 되는 거지. 그렇죠. 라고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내 무능감이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못된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제가 뭐 나중에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도 저 역시 제 아이한테 그런 엄마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자라는 동안 끊임없이 너의 일을 갖고 너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제가 만나다 보면 엄마들이요, 엄마만 하기엔 너무 아까울 만큼 능력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엄마라는 역할도 굉장히 존귀하고 좋은 직업인데 이거 자체로는 조금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자라서 여전히 엄마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상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죄책감이 있으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못하게 행복하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를 키웠을 때보다 우리 너무 위험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냥 미국은 왜 그냥 놔두면 아동학대 신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지우 씨 어떠세요? 우리 항상 좀 위험하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이 이미 뉴스에서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워킹맘 엄마들은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가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12시 10분에 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딱 보내고 뒤돌아서니까 와 있어. 아니 왜 가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 또 이 아이들이 항상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는 버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버스가, 통합 버스가 있었는데 학교는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세상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렇죠. 엄마들이 항상 데려가야 되는데 일을 하자니 이 아이들 누가 그 12시 10분에 데려가요.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그냥 전업맘을 하기에는 너무 꿈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네, 그 꿈을 이루고 싶고, 내 자아도 좀 성취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면서 엄마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큰아이를 이제 차를 태워 보내는 학교에 보내거든요. 네네. 차를 태우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애가 차 탄 걸 내가 못 본 거예요. 그 1분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기사님한테 전화했어. 잘 탔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항상 불안감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또 이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 게 대표님이 우리 예전에는 전업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네. 어떠세요? 사실 뭐 꿈 때문에도 일을 하지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꿈 때문만에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꿈 때문에. 네, 왜냐면 이게 이 사회가
유지가 저희가 가정 경제가 유지가 되려면 맞아요. 같이 벌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일을 하는 환경이나 인식은 아무것도 제가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아이가 전염병 걸리면 남편이 휴가 내시나요? 아니죠, 네, 엄마가. 제가 일을 그만두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그렇게 욕구가 바뀌면 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해야 할 역할만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힘든 그리고 거죠. 사교육도 좀 많아졌죠. 그렇죠. 네. 맞아요. 사교육이 없으면 엄마들이 일 안 해도 됩니다. 다 같이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다 같이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네, 또 그렇죠. 큰 문제, 사교육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쉽지가 않아요. 사교육비 감당하려면 또 벌어야 되고 그렇다고 안 시키면 우리 아이가 또 요즘은 학원 가서 아이를 만나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만 친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 진짜 웃긴 게요. 사교육을요, 이제 축구로 예를 들면요. 애들이 요즘엔 또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잘 흡수하고 잘 해요. 그렇죠. 그런데 3번 안에는 더 잘하고 2번 안에는 조금 잘하고 1번 안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 보지 엄마 네. 마음으로. 이게 사교육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들이 나도 한 번 더 넣어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가서 돈 벌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좀 예전보다 좀 힘들어졌다. 그런데 기대 수준은 높아진다. 그 사이에서 엄마는 끼어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 못돼져서 힘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요. 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나에게 엄마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지유 씨부터 나에게 엄마는 무엇이다.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나에게 엄마란 안식처다. 안식처. 너무 네. 멋지다. 진짜 이렇게 험한 세상에 엄마가 없었으면 나도 없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엄마가 있기에 그냥 거기 따뜻한 그 자리가 있기에 따뜻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안식처가 돼준다는 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탱하려면 누군가는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람 씨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에게 엄마란? 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한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뭐 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이 생각이 없고 내가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으면 정말 일을 병행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엄마들을 만나면서도요, 실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라는 존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존재 자체가 아이한테는 안정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우리 엄마는 희생이었어요. 엄마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희생하는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그런 엄마가 돼주고 싶어요.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길이 있더라. 세상을 사는 이런 길이 있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창문. 엄마는 창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첫날부터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들 정말 다양한 주제 앞으로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주제, 아니 새롭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지만 해답이 없었던 그런 주제에 한번 수다 떨기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아기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차고 차다가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뭐 100% 소리 질러요. 아마. 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자기만의 심리적 공간을 갖는 걸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져 버렸구나.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뭐 슈퍼우먼은커녕 뭐 그냥 막 울다 보니까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받거든요. 자, 그래서 언니도 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잠을 24시간 안 자도 다음날 애 밥을 주고 슈퍼우먼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